그렇지만 이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이죠. 자, 11월 7일 메인 매출 전표 날짜 고치시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입니다. 품명에는 특허권이라고 쓰시고요. 공급가에게는 250만원에 팔았네요. 2500 플러스. 거래처는 스마일에 팔았네요.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이것도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고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부가세의 수금은 그대로 두지만 상품 매출을 특허권으로 코드를 고치겠습니다. 특허권. 그런데 저기 대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고쳐야죠. 무형자산은 취득 금액은 회계 처리할 때 쓰지 않습니다. 장부 금액. 그래서 그 장부 금액이 300이다 이거. 3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300만 원 입력하면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장부가 300인데 250에 처분했네요. 50만 원 손실 봤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유형자산하고 달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세 번째 줄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할 필요 없고 그거 빼버리고 뭐를 하느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거. 이 돈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고, 예,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차변에 101번 대금이 얼마예요? 요거죠. 275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줄에 와서는 여기 차액이 마이너스 50만 원 나 있죠. 손실 났다는 겁니다. 손실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형 해보시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죠.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시고요. 거래처나 합계 금액 같은 거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11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제가 면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 면세. 면세는 이제 계산서인데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11월 8일 거 보겠습니다. 신한상사에다가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해라. 자, 신발은 이 과세 제외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발 말고 아마 면세 사업을 다른 거는 뭐 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신발에 관한 책을 제작을 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책은 뭐예요? 도서는 잡지, 신발 잡지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면세됩니다. 예, 면세. 그래서 면세 상품을 팔고 계산서를 발급할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11번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한 것은 13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8일로 메인 매출 전표 바꾸시고요. 유형이 13번입니다. 면세 13번. 품명은 면세 상품이라고 그냥 써야 되겠네요. 면세 상품.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네요.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13번 유형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나타나죠. 없습니다. 거래처는 신한상사죠. 신한상사 하시고 전자계산서니까 여기 전자세금란 1번 하시고 고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3번 혼합해 주시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네,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은 없는 거에 맞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103번 금액은 얼마가 입금됐어요? 200만 원. 탭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고쳐야 됩니다. 신한상사가 아니니까 서울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그래서 여러분 분계하실 때 이 예금 관련 개정 과목들 거래처 안 고치고 지나가면 감점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꼭 고치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3번 면세 매출 계산서 발급한 거래입니다. 13번 면세 매출 계산서 발급 거래. 다음은 11월 9일 거 보겠습니다. 주제가 매출 카드 과세라고 그랬어요. 예.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매출입니다.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했습니다. 개인에게 소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은 17번이다 라고 우리 알고 있죠. 17번 카드 과세 매출. 그리고 왜 공급 대가를 알려주느냐.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또는 현금 영수증 거래 이런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공급 대가를 우리는 공급 가액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에다가 입력을 할 것이다. 자, 하겠습니다. 자, 11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이게 유형이 이제 1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출. 카드사 물어보잖아요. 딱 눌러서 우리 카드사 확인. 품명에는 상품.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 입력합니다. 22만 원을 입력해요. 그러면 이렇게 20만 원과 2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에는 김영철을 거래처로 넣어야 돼요. 김영철. 카드사 넣으면 안 됩니다. 거래처에. 여기서는 김영철이에요. 전자세금은 이거는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니까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서 비워둡니다. 분계는 카드 매출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4번 있죠.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맞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맞느냐. 우리 카드사에 외상 매출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김영철이라는 고객에게 대금을 받았지만 카드사에서는 아직 우리 계좌로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네, 수익 발생 맞습니다. 부채와 수익.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김영철이 아니라 카드사라는 거. 이 카드사를 어떻게 해서 이게 자동으로 넣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유형을 17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 카드사를 물어봤었어요. 그 카드사를 기억했다가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이 분계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다음은 11월 10일 거를 보겠습니다. 주제가 매입과세라고 되어 있네요. 매입과세. 지금부터는 매입거래를 연습해보자.
매출 거래에서 유형 3개 연습했습니다. 11, 13, 17. 예. FAT 1급은 3개만 나올 거예요. 매출 쪽에서는 11 아니면 13 아니면 17. 네, FAT 1급 시험 볼 때는 그 3가지만 나온다. 자, 매입에서는 4가지만 나올 겁니다. 그 4가지를 연습할 텐데요. 자, 11월 10일 날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어. 그러면 요거는 선급금이다. 이 개념 과목 알아야 되죠? 선급금이다.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품이 도착했어요. 상품 매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선급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을 혼동해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정반대예요. 네. 너무 서두르다 보면 혼동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사람이 이렇게 몽롱해지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날은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가기 전날 밤새워 공부를 하셨다든가 너무 고민한 나머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든가 이러면은 시험 볼 때 이게 혼동이 옵니다. 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까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매입이잖아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매입이죠.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가는 혼합분계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래는 51번 유형 아니면 5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51번이면 세액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가 51번 유형이 되고 54번 유형으로 입력할 때는 그 세금 계산서가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입거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1 아니면 54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 때 배웠단 말이에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기출에 관한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제외한 것은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유형을 51번으로 해야 합니다. 입력할까요? 11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매입세금 계산서는 50일 아니면 54다. 이거는 51이다 이거죠. 품명에는 상품 쓰시고 수량단가 지나간 다음에 공급가액에 250만 원 입력합니다. 거래처에는 맘모스 입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전자세금은 1번 입력합니다.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으로 3번 합니다. 자, 차변이 완성이 됐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우리가 자산 처리하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았었죠. 매입세액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상품, 자산 증가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부가세 대급금도 자산, 상품도 자산. 부가세 대급금은 상품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나중에 부가세 납부할 때 부가세 예수금하고 요거하고 상계해가지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 대변. 계약금은 선급금. 131번 선급금 20만원.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입금 251번. 금액은 밑에 차액이 빨갛게 보이죠? 255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거래처 또 여기 차변 대변의 합계 일치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매입 거래는 뭐 입력한 다음에 무슨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는 거죠. 입력하고 끝이에요. 모든 일. 다음 문제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1일 거를 보죠. 11월 11일.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네, 외상하고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외상 분기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전자입력 1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상품 거래니까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했던 거래이기 때문에 51번 유형이 돼야 됩니다. 자, 11월 11일로 고치세요. 유형은 51번입니다. 51번 유형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품명은 상품이고요.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에는 맘모스라고 입력합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1번입니다.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 2번 외상분계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채감소.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2만원 자산감소.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원 자산감소. 이런 분계가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납니다. 잘 하셨죠? 다음에 이제 11월 12일 거 봅시다. 네, 좀 특이한 게 또 나왔죠? 지금까지는 상품을 매입한 건데 이번에는 3.1공업사에서 영업부에서 쓸 승용차 매입했다는 건데 5인승은 5인승인데 옆에 cc가 특이합니다. 998cc. 자, 998cc는 1000cc 이하, 1000cc 이하의 배기량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차입니다. 원래 승용차는 다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거였는데 경차 우대 정책에 의해서 10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 면제되는 승용차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1000cc 초과 차량만 안 해줘요. 자, 수리를 했군요. 이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네. 지명선 씨, 수익적 지출이면은 무슨 뜻일까요? 요 수리비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지출로. 그러니까 개정 과목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개정 과목으로 말하면
비용인데 차량 유지비. 예, 비용 중에 판매 관리비에 있는 차량 유지비. 만약에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 그 괄호 속에 돼 있으면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며 차량을 수리했을 때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량 유지비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대금은 수리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고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면 외상 매입금으로 우리가 매입 채무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품이 아니고 차량을 고친 것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아닙니다. 미지급금은 우리가 일반 채무라고 그래요. 매입 채무인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승용차지만 1000cc 이하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5만 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건이죠. 세금 계산서는 51번 아니면 54번인데 이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5일 유형으로 해야 돼요. 자, 11월 12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1번이 되고요.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5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310업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다음 달에 결제하기로 했죠? 혼합 3번 혼합 자, 두 번째 줄에 계정과목 코드를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고쳐요. 822번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에 부채 중에 253번 미지급금을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55만 원. 부채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51번으로 해야 되는 승용차 수리건이었습니다. 다음에 11월 13일 거를 보겠습니다.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납기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거래는 여기서는 입력을 생략해라. 그러니까 이 청구서를 보게 되면은 이 전화요금 청구서니까 이제 전화국에서 보냈겠죠. 11월 13일 날 발송을 했고요.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는 납부 기한일인 매월 25일 날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시켜놨다는 겁니다. 이 분계는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자동이체 거래의 입력은 생략해라 이 말이 이건 하지 말고 요 시점으로 분계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때 부채는 조금 전에 자동차 고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전화요금이니까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예, 통신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통신비예요.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항상 우리 AT 시험에서는
이렇게 영수증을 꼭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 전화요금, 전기요금 영수증에 대해서 밑에 부분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건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원래 전자세금 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KT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그 고지서 발부하고 또 저희 같은 거래처 상대할 때 또 세금 계산서 발부하고 그러면 좀 번거롭겠죠. 예, 좀 번거롭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화요금이 이게 예, KT 예. 전기요금 여기 개인적인 한국전력 네. 이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청구서가 어떻게 보는 거지? 실제로 좀 보여달랬더니 제가 버벅대고 있어. 여길 눌러야 되나? 상세부. 네.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우편으로 배달이 되면 이런 그 양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화요금 청구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메일로 받으니까 이메일 청구서인데 실제로 종이로 받으면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따라 나주세무서장 나주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한국전력이 나주로 이사 갔나요?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금 계산서를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전자세금 계산서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걸 증빙으로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AT 시험에서도 이 양식으로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전화요금 청구서처럼 전기요금 청구서에도 밑에 이게 나오니까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세금 계산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매입은 51번.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이니까. 자, 11월 13일 입력해 볼까요? 11월 13일
유형은 51번이 돼야 되고 품명에는 전화요금이라고 해야 되겠고 공급가에게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155400원 155400 거래처는 그 K로 검색해 보세요. K 그러면 KT 나옵니다. KT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야 됩니다. 전자 입력해 줘야 돼요. 자, 분계는 이거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상품을 통신비로 바꿔야 되죠. 상품을 통신비 영업부 거니까 814번으로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170940이죠. 170940이 10월 요금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거 탭키 눌러보면 거래처는 주식회사 KT로 나와야 맞고요. 차변 대변 합계가 170940 예, 통신비로 잘 했는지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전화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서 51번 세금 계산서 취급을 하더라. 그거는 고지서 밑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자세금란도 전자입력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죠. 종이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건 전자세금계산서다. 그래서 전자란에 1번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면세 매입에 관한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11월 14일이고요. 회계부서 직원이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3번 면세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53번 면세 유형으로. 이 계산서는요. 매입세액도 없는데 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세액이라든가 아니면 매입세액이라든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국회계학원에서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에는 이거 매입세액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 용역이 면세니까.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아요. 근데 왜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만 하느냐? 그것이 이유는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공제를 받는 건이든 안 받는 건이든 항상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서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아시겠죠? 만약에 한국회계학원에서 계산서를 안 받고 우리 회사가 현금을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든가 이건 매입매출전표에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 전표에 넣으면 돼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런데 이거는 계산서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매출전표 문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또 언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TAT 2급도 하고 그러는데 면세로 그러면은 매입했는데 어떤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매출전표에 꼭 넣는 면세가 있어요. 이거 계산서 아닌 것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꽁치나 고등어를 샀다라고 했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의제 매입세의 공제라는 거 여러분 이론에서 매입세 쪽에서 약간 설명 들으셨죠? 그걸 이제 우리가 TAT 2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의 공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실습까지 완벽하게 잘 하겠습니다만은 FAT 1급 수준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전표 입력해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FAT 1급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했던 거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권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면세도 매입 매출 전표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제 매입세 건이 아닌 이런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서 받은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꼭 넣어야 돼요. 근데 계산서 안 받은 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넣는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4일이죠. 11월 1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53번이라고 그랬죠. 네, 품명에다가 회계실무라고 쓰시고 공급가에게는 80만원, 거래처에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란에는 전자계산서도 전자로 합니다. 1번. 분계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분계입니다. 현금 분계. 출금 전표가 만들어졌는데 차변의 요 상품을 뭘로 바꿔야 되죠? 예,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825번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8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80만원 자산 감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여기 지금 11월 거래니까 10월부터 제가 12월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80만원은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 매입세액이 없는 거는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만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매입세액이 없는 매입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즉 계산서 매입은 여기서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과표라는 곳. 그래서 과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85번에 계산서 수취금액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매입세액하고 관계없는 계산서 수취금액. 그래서 면세 수익금액에 보시면 전부 다 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여기에 뭐 신용카드 발급금액, 신용카드 수취금액 이런 말은 없죠. 예, 계산서만, 면세 쪽은 계산서만 어디다 넣는다?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다. 계산서만. 그런데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의제 매입세액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분은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왜냐하면 의제 매입세액은 실제로 매입세액이 없는데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건 들어가요.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15일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